장사를 처음 시작하면 누구나 실수합니다. 이걸 좀 깊게 보려고 하는데요. 특히 장사 정말 처음 시작할 때 아차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함정들이 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이게 의욕만 막 앞서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기 쉬운데 이 자료가 딱 세 가지 정말 치명적인 실수들을 잘 짚어주고 있어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 진짜 수백만 원 손해를 막을 수도 있다는 그 핵심 포인트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 초기에 생존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문제들이니까요. 오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. 좋아요. 그럼 첫 번째, 가장 먼저 나오는 경고가 수익률 계산도 안 해보고 덜컥 기계부터 사는 경우더라고요. 이게 참 일단 지르면 어떻게든 되겠지? 약간 이런 마음인 건데 위험하겠죠. 아, 정말 위험하죠. 이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지적하는 이유가 그 초기 열정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건데 이 숫자를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. 숫자요? 네. 예를 들어서 땅콩빵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. 개당 원가가 대략 반죽이 한 31원, 그리고 내용물 있잖아요. 그게 한 80원, 포장하는 데 한 30원, 기타 자잘한 거 한 10원. 아, 이걸 다 합치면 개당 한 150원 정도 드는 거죠. 개당 150원. 그럼 만약에 한 250원에 판다고 하면 개당 100원 정도 남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그럼 자료에 나온 것처럼 10kg 반죽으로 한 2,240개 정도 만든다고 치면 대략 한 22만 4천 원. 이 정도 순이익을 예상해 볼 수 있다. 이런 계산이군요. 바로 그거죠. 근데 이제 이런 계산을 전혀 안 해보고 그냥 저 기계 좋아 보이는데 하고 덜컥 사버리면 막상 시작했을 때 생각보다 재료비가 많이 들거나 잘 안 팔려서 수익이 안 나면 정말 당황하게 되거든요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네. 그러니까 기계 구매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냉정하게 예상 매출, 원가, 순이익 이걸 꼭 따져봐야 합니다. 네, 명심해야겠네요. 숫자 확인. 자, 그럼 숫자를 확인했어요. 다음은 이제 장소인데 여기서도 또 흔한 실수가 있다고요? 유동인구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.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? 아, 네.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. 핵심은 그냥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왜 거기를 지나가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. 어떤 사람? 왜? 네. 예를 들어 지하철역 입구 사람 엄청 많잖아요. 근데 대부분 막 출퇴근하느라 바쁜 직장인들이에요. 그럼 사실 간식 사 먹을 여유가 별로 없거든요. 아, 하긴 그냥 휙 지나가니까. 그렇죠. 오히려 자료에서는 아이 손잡고 좀 여유롭게 걷는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산책 나온 연인들 그것도 아니면 버스 정류장이나 병원 앞 학원가처럼 사람들이 잠시 머무르거나 기다리는 곳 이런 곳의 유동인구가 실제 우리 고객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분석해요. 아하, 목적이 있는 유동인구군요. 그래서 자료에서 딱 10분만이라도 현장에 직접 서서 관찰해봐라. 이런 조언을 하는 거군요. 네, 맞아요. 그 10분이라는 게 그냥 사람 숫자만 세라는 게 아니고요. 네.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패턴을 보라는 거죠. 막 바쁘게 가는지 아니면 좀 두리번거리면서 여유 있게 걷는지 어딘가에 잠시 멈춰 서는지 이런 걸 보면 내 아이템이랑 좀 맞는 고객들이겠다. 아니다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오, 단순히 숫자 데이터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현장의 생생한 정보네요. 그렇죠. 발품이 중요한 거죠, 이 부분은. 흥미롭네요. 자,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실수. 브랜드 없이 무작정 판다. 이건 뭔가요? 솔직히 길거리 음식 같은 거에 브랜드가 꼭 필요한가 싶기도 한데요. 여기서 말하는 브랜드가 거창한 로고나 비싼 광고를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. 아, 그런 게 아니고요. 네. 자료 설명 보면 아주 작은 차이로 고객 경험을 좀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,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똑같은 땅콩빵을 팔더라도 그냥 흰 봉투에 주는 거랑 가게 이름이라도 작게 인쇄된 좀 깔끔한 봉투에 담아주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잖아요. 아, 그렇죠. 뭔가 좀 더 신경 쓴 느낌? 네. 그리고 판매하시는 분이 그냥 평상복보다는 좀 통일된 앞치마 같은 거라도 입고 계시면 더 전문적으로 보이고요. 요즘엔 또 SNS 인증샷 같은 거 많이 찍으니까 아주 작게라도 포토존 비슷하게 꾸며놓는다든지 그런 사소한 것 하나만으로도 고객은 여기 좀 다르네? 하고 느낀다는 거죠. 아하, 그러니까 맛은 기본이고 이제는 어떤 경험을 같이 제공해야 된다 이런 의미군요. 맞습니다. 자료에서도 보니까 엄청난 게 아니라 그냥 심플한 포장지 아니면 통일된 복장, 간단한 레시피 설명서 한 장,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 하네요. 정말 큰 비용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네요. 자,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살펴봤는데요. 정말 다시 정리해보면
첫째, 기계 사기 전에 수익률 꼭 계산해보기. 둘째, 자리 계약 전에 고객 동선이랑 현장 분위기 직접 확인하기. 그리고 셋째, 아주 작더라도 브랜딩 요소를 넣어서 뭔가 차별점을 만들기. 네, 정말 기본인데 또 그만큼 놓치기도 쉬운 것들이죠.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 세 가지 기초만이라도 좀 탄탄하게 준비하면 실패 확률을 정말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열정만큼이나 이 냉정한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. 맞습니다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그 성공적인 첫걸음에 좀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그럼 내 아이템에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?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